자, 이번 시간에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는 조사 및 측정 자료를 통해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수치표 그래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수와 표본 통계량을 계산해내는 통계학의 한 분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내용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표본의 통계량, 그리고 모집단의 모수. 자, 요거를 계산해내는 게 이제 기술 통계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법은 평균값이라든지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뭐 등 그래프뿐만 아니라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하는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론 통계는 추리 통계, 추측 통계, 통계적 추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읽어보면 관심 대상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샘플을 추출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추정과 가설 검증.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포함을 시키면은 뭐 모수 통계다, 비모수 통계다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통계적 기법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추론 통계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부터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기술 통계에서 기초 통계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 기법으로 정의하는 수치 데이터를 우리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심 경향치, 산포도, 비대칭도로 구분을 하고요. 중심 경향치의 기초 통계량, 기술 통계량은 평균이라든지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산포도에 대해서는 뭘까요? 네. 중심 경향치는 얼마나 중앙에 모여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 산포도는 얼마나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가. 자,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면 데이터가 안정적일까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데이터가 안정적일까요? 맞아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야지만 데이터가 안정적입니다. 이것도 기출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표준 편차, 분산, 범위, 사분위수 범위, 그리고 변동계수 등이 이 산포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대칭도는 데이터가 좌우로 쏠려 있는지, 혹은 얼마나 중앙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구분이 되는데, 왼 좌우 우측으로 쏠려 있는 걸 외도라고 표현하고요. 데이터가 오밀조밀하게 중앙에 많이 몰려 있는 거와 또 이제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형태를 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중심 경향치는 통계학 및 수학에서 자료 데이터의 분포의 중심값을 보여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있죠? 평균이에요. 평균이 가장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모든 데이터의 대표성을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평균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측값을 더한 값을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전체 수가 되는 거고, 해당 각 값의 합을 수로 나눈 값을 평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표본의 평균이냐 또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지는데, 표본의 평균은 이렇게 x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값은 데이터가 쭉 있어. 그럼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그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 가지고 구하는 식이 좀 달라집니다. 자, 홀수개인 경우에는 데이터 개수가 만약에 9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9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섯 번째 값이 중앙값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0개야 라고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만약에 5, 6이야 라고 하면은 2분의 5, 그죠? 더하기 6 해가지고 11이죠? 5.5 이렇게 중앙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최빈값이에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예요. 빈도수는 뭐예요? 숫자를 세려가지고 그 숫자에 대한 그 값이 몇 개가 존재를 하냐, 몇 번이 존재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료에서 하나 이상의 최빈값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최빈값의 수가 가장 많은 거를 최빈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 자,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특정 이상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상값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상값을 존재했을 경우에 평균이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중앙값이 이상값에 많이 받을까요? 네, 맞아요. 평균이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변화에 따른 강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롭트니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로브스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중앙값이 평균보다 좀 더 이상값에 덜 민감하다,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걸 이해하고, 자,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크기에 따라서 분포도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 같으면 이렇게 좌우 대칭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최빈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크고 그 다음에 평균이 크게 되면은 뭐예요? 우측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쏠린 형태를 띠게 돼요. 반대로 평균이 가장 크고 중앙값이 그 다음이고 최빈값이 가장 크면 좌측으로 쏠린 형태의 분포도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에 흩어져 있는 정도. 오밀조밀한 게 좋다고 했어요. 넓게 퍼진 게 좋다고 했어요. 네, 오밀조밀한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범위, 사분위수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등이 있습니다. 자,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우리는 범위라고 해요. 자, 사분위수 범위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25%의 위치, 50%의 위치, 75%의 위치, 100%의 위치. 요걸 사분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사분위수 범위는 뭐냐? 자, 요게 Q1, Q2, Q3, Q4라고 해요. 자, 요거 Q3에서 Q1을 뺀 값을 IQR 사분위수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분위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데이터가 분포가 넓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는 다 엮여 있어요. 편차는 뭐예요? 하나의 관측치 10이라는 값에서 우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 20이야. 해당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어때요? 이 20을 평균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10이었을 거고, 얘는 15였을 거고, 얘는 5였고, 뭐 얘는 뭐 등등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편차의 합은 뭐다? 0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기 이 편차를 제곱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준 값을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 요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산의 값은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 값이 너무 커져. 그래서 요걸 좀 줄이고 싶었어. 그것도 뭐 쉬워요? 네,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 값을, 쉬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변동 개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뭘 구할 때? 상대적 분산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대칭도입니다. 자, 비대칭도는 자료 분포의 형태를 설명해주는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도와 첨도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외도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좌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의 비대칭성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요거 중요하겠죠. 자, 외도 좌우라고 했어요. 자, 외도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쏠려 있어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프트 스키드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외도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료의 분포는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서 꼬리는 어느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라이트 스키드 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 꼬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라이트 스키드 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외도가 0이면 좌우 대칭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건 아까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표 그대로를 다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문제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첨도입니다. 자료의 분포가 중심에서 어느 정도 몰려있는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에요. 자, 첨도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진 분포를 나타내고요. 첨도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중앙에 많이 몰려있는 형태의 분포도가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올 수 있죠? 그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그래프를 이용한 통계 분석인데요. 자, 기술 통계에서는 시각화하는 방법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데이터 시각화란 뭐냐? 데이터로부터 명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래프, 차트, 지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는 어때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데이터 탐색을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면은 진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안에 숨겨진 정보라든지 데이터에 내재된 트렌드, 이상값, 패턴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각화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막대 그래프예요. 바 차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우측으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은 세로축에서 세로축의 값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연도가 매년이
매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매출은 늘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할 때 이제 바 차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시각화 기법 두 번째, 이제 파이 차트예요. 자, 이건 대표적인 분포 시각화예요. 분포는 뭐예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어떤 영역에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보니까 범주별 구성 비율을 원형으로 표현한 그래프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제 이거는 시간표 같은데 그럼 내가 이게 딱 보니까 집에서 50%를 보냈고 집돌이네요. 집돌이. 독서실에서 30% 보냈고 학교에서 몇 프로예요? 네, 12% 보냈고. 어때요? 내가 어느 범주, 즉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비율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 시각화에 또 히스토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자, 바 차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개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바 차트는 여기 각각의 범주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돼? 다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 분포를 정보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세로축은 빈도, 가로축은 계급, 등급, 이건 계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표현을 할 때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한다. 자, 3점도 중요해요. 물론 히스토그램도 중요합니다만 3점도는 자주 문제에 나와요. 3점도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3점도를 분석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 X와 Y축 각각의 X 변수, Y 변수를 매핑을 해놓고 각 값의 쌍을 한 점으로 표현하는 그래프 시각화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변수의 추이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에 각각 이 변수의 척도는 뭘까요? 네, 맞아요. 둘 다 연속형입니다. 연속형, 수치적 비율 변수, 비율 척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